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늘 소식.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대응 잘 하고 계십니까? 이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요. 네. 이틀째 힘을 좀 많이 좀 쓰긴 쓴 것 같아요. 예, 오후장 들어서는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와, 이번 주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서 사실 뭘 사도 크게 뭐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은 주축 장세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쪽으로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죽기 딱 좋은 시장이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은 네. 시간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딱이다. 잃을 게 없다. 조금 슬프긴 한데 이게 팩트긴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우리 증시. 그러니까 이제 더 분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남은 시간 조금 더 달려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되는 종목 오늘도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가능하시죠? 네, 네. 325-8200번으로 전화도 많이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올려주시는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좀 들어와 계시는지 좀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시냐면은 1146분. 네. 항상 일정한 요 정도. 근데 네. 조금보다 평소 때보다 약간 100명 정도가 많았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매일 보기 때문에 외우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최고 기록에 한 2,000 얼마 전에 찍었었죠. 2100인가 2200 네. 그때 잠깐 하루 안 나오셨을 때. 제가 그때도 찍었어요. 이종우 전문가님 나오신 날도 찍었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찍었어요. 오늘 네. 그때 이윤지 앵커가 자기 그때. 나왔다고 계속 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었지만 키 많이 빨리셨다고 들었는데. 1시간 반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살 많이 빠지셨어요? 역시 없는 자. 사람이 비어봐야 사람이 네.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윤지 앵커의 그 파이팅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받아야 될 텐데. 아니야. 그러지 마요. 그러지 아니에요? 마요. 아니야. 수경 앵커대로 해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네, 좋습니다. 네,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저 이윤지 앵커의 에너지를 제가 아침에 분장실에서 많이 받아요, 사실. 그걸 제가 에너지를 웅축하고 아이고. 있다가 이 시간에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네. 버겁죠. 자,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네. 댄뿌라님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어묵이 맞죠, 사실은 맞는 단어고. 네. 스즈메 입단송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려주시고요. 네. 우리 서당계님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왜요? 가요 무대는 가요 무대의 특성으로 가야죠. 저희 네. 그 가요 무대까지는 아니라니까요. 저희 50대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단계님께서 어쨌든 저희 이 커플의 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톤 다운된 진행을 좋아해 주셔요. 또 또 단계님께서. 캐릭터를 좀 잡아주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네.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도토님 하이요 하고도 인사 나눠주시고 네. 제주 이쁜 할망 출근이요 하고 아이고. 한명화님 제주도신가 보군요. 어서 없어. 오세요. 어서 없어. 어서 없어, 예. 네, 어서 없어,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랭킹을 한번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어떤 주제를 잡으셨나요? 네, 자꾸 저한테 시켜요. 근데 랭킹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제가 좀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 한번 보실까요? 좋아요. 네. 이게 뜨끈뜨끈하게 1시간 전에 나온 설문조사 제가 잡아봤는데 목표. 요즘 시기에 딱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요? 그쵸. 네. 올해 내 연간 계좌 수익 목표? 그렇죠. 아니면은 내 올해 몸무게 목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쵸? 탁탁 와닿는데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목표와 관련된 질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올 한 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이게 목표도 나이가 들어가고 네. 또 막 이렇게 또 가정이 생기고 이러니까 네. 총각대 목표랑은 좀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뭐 제가 맞춰볼까요? 어떤 거 있을까요? 저축 투자지 뭐 이거는. 맞아요. 맞죠? 딱 맞췄어요, 네. 맞아요. 돈 필요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네. 돈을 이제 많이 벌어야죠. 내가 뭐 많이 먹어요? 애는 조금 먹는데 제가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맞아. 폭식. 스트레스성 폭식. 요거 하면 요거 안 되는데. 체중 감량, 운동, 다이어트. 저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죽을 때까지는 안 끝날 다이어트의 것 전쟁. 같아요. 네. 여기서 김수경 앵커는 네.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사실 이것 중에 그 가장 네. 여유 있는 사람만이 꿈꾸는 목표가 경제적 있죠. 여유? 아니지, 여가 활동. 여가 활동? 이 취미 생활을 즐기려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 제가 제일 안 갖고 있는 게 바로 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이거는 뭐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지만 심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제일 그쵸?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여가 활동을 하나 제가 취미를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한데 운동 쪽으로. 운동 쪽으로? 아니면은 뭐 재테크 쪽으로.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따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선
우선은 허할 게 너무 많아. 예, 우선은 네. 재테크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재테크야, 제가? 예, 재테크 쪽으로. 그럴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이런 주제는 참 좋다리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해요. 네, 우리 프레젠트님께서도 네. 자기 개발 또 종목 발굴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종목 발굴 여기 없는데. 종목 발굴. 네. 종목 발굴을 늘 걸 그랬나? 종목 발굴이 뭐냐면 이거죠. 저축 투자지 뭐. 그렇죠. 이게 이제 그쪽으로 계좌가 가죠. 늘어나실 거니까. 네, 잘 발굴해야지만. 네. 그리고 이따가 예지 앵커도 네. 지금 봐뒀다가 아직 결혼 미혼일 때는 어떤 거를 좀 보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급하게 이거는 찾아버려, 저기서. 어저께 민경수 총아저 씨가 오셨잖아요. 예, 그러셨어요? 총아저 네. 씨가 그 기습 질문을 그렇게 예지 앵커한테 날리거든요. 그래요? 예지 앵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대답을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총아저 씨가 안 계시지만 한번 날려볼까요? 기습 질문을. 그런 거 질문해도 돼요? 기분 나빠요? 그런 거 아니죠? 안 났다고, 예. 안 나빠요? 안 나쁘답니다. 어쨌든 이따 예지 앵커 얘기도 들어보시고, 네. 랭킹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새해가 되면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새해 목표를 한 번쯤은 잡아보고 한 3일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항상 평생 가졌던 것 같은데. 3일 정도. 네, 3일 정도. 네.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요 5개 중에 하나 있으세요? 있으시려나? 그쵸. 네. 딱 3일 생각하죠. 3일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까먹고. 네. 여기서는 근데 이거 누가 보기를 한 거예요? 김수경의 거요. 주식 더블 이런 거를 한 개 넣어놔야지. 제가 또 센스가 부족했네요. 주식 네. 더블 네, 이런 걸 넣어놔야 되는데. 요거 돈 버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축 투자. 저축 투자 하시면 돼요. 아니요, 저도 네. 지금 뭐 올해는 조금 좀 이 주식 보느라고 네. 찌들어 갖고 하도 찌들어 있는 것 같아서 날씨 조금 풀리면요. 네. 이제 좀 여가 활동을 좀 해볼까 싶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저기서 여가 활동이네요. 여가 활동 저랑 똑같으시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예전에 그 챔피언 꿈꾸시던 그 권투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다시 샌드백 좀 치시려고요. 권투장으로 다시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살도 빠지고, 네, 근력도 키우고. 근데 네. 스파링 붙으면 네. 한 40살 어린애들한테 네.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또 두들겨. 그거 맞는 거는 싫은데요. 네. 스파링 안 안 돼, 안 돼.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안 그냥 되겠다. 샌드백만 네. 치는 거는 하고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미리 그 관장분들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대사항, 살살 좀 경로 내주세요. 우대사항 좀 있다라는 거 좀 얘기 좀 해주면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또 이렇게 또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목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초반에 확실히 이 종목을 올려주셔야 당첨 확률이 높아요. 그럼요. 우리 네. 스즈메 입단송님께서 또 당첨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로봇과 관련해서 최근 아주 뜨거웠던 그런 부분이 있죠. 와. 야, 수익 낸 거 보세요. 16만 5천 원에 사셨는데 우와. 24만 8,500원입니다. 와, 완전히 축하드리고요. 용자시다, 용자. 그쵸? 거기에다가 네. 비중이 통상 이러면 5%밖에 안 돼야 되는데 20%나 되세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 정말 눈물나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과연 익절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우와. 와, 지금 저 네. 파란색 선이 사셨던 가격인데 저거 보이세요? 저 끝에? 저거 봉입니다. 치고 올라간 게.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확 와닿는다. 네, 그쵸? 그렇습니다. 예. 진짜 저런 거 우와. 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 참 인생은 한 방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로켓이네요. 합니다. 로켓 차트입니다. 로켓 차트.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로봇의 또 대표 주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삼성이 최대 주주가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로봇의 대표 주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도 이럴 때 이런 맛의 전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되게 많이 수익이 나셨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방송 출연할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어느 정도 제가 도움도 조금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보다는 실전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13만 원 아래 구간에서 우리는 30%까지 채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봐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원금 회수는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원금 회수를 하진 않았고요. 자, 그런 상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향후에 있을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요. 삼성에서 지분 인수하는 거 이거 작년에 계속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얘기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 향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5% 요거는 1차 콜옵션을 행사한 거고요. 2차 콜옵션은 이게 원래는 1차 콜옵션이 26년 3월 달까지였는데 미리 행사를 한 겁니다. 2차 콜옵션은 시가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요거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2029년 3월 달까지니까 그 부분은 아직 얘기할 부분들은 아닌데요. 일단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지분 인수를 하면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걸 대표이사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단장을 맡은 분이 오준호 교수님이 단장을 맡았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자이자 그 휴보라는 이족 보행 로봇, 이 휴보를 만들 때 이 얘기도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혼다에서 이족 보행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거는 혼다입니다. 혼다에서 한 20년 동안 2천억 이상 투자를 해서 만든 게 아시모라는 이족 보행 로봇이에요. 근데 이 오준호 교수님이 그냥 실험실에서 뚝딱뚝딱 해갖고 만들고 처음에 휴보라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서 그걸 5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5억씩에 이렇게 팔아갖고 여러 대를 팔아서 만든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자, 근데 지금은 향후에는 엄청나게 더 커나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금 회수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들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주봉으로 다른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주봉 보시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를 좀 더 키워놓고 보시면 여기 이때 2001년도 이때 보시게 되면 1,000원대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그때 당시 가격이 1,000원은 아닙니다. 뭐 무상증자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가격이 희석돼서 그런데 이 가격이 맞아요. 자, 보면 1,000원짜리가 45만 원까지 올라왔죠. 약 400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를 보시면 이 종목도 2015년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올라왔죠. 수백 배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요. 이런 게 시대의 변화가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21,000원에 산 거 지금 제가 오늘 캡처해갖고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21,000원에 사신 분들이 저한테 좀 보내주신 게 있던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 만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좌에 1000% 수익이 넘게 찍혀있어요. 그래도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종목 이런 것들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시대의 변화의 중심이 돼서 엄청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은 이족 보행 로봇 만들죠. 사족 보행 로봇 만들죠. 협동 로봇 만들죠. 그 다음에 자율이송 로봇 만들죠. 그거 외에도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천문 마운트도 만듭니다. 이거 천문 마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자, 이제 향후에는요. 사람 수보다 로봇 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자동차 시장 이런 것들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수백 배의 수익을 뽑았지 않습니까? 로봇 시장은 향후에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더 커질 겁니다. 이것도 원금 회수만 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들고 있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일단 원금을 회수하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21,000원에 샀던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 넘어서 원금 회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12만 5천 원 정도에서 남은 거에 20% 정도를 팔아서
원금의 더블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원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그런 배짱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일단 뭐 아직까지는 우리도 그냥 보유를 하고 조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기회 봐서 원금은 회수하세요. 원금은 회수하시고 그냥 나는 그거 회수 안 해도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드시면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최소한 한 연 단위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으면요. 안 팔아도 됩니다. 안 팔아도 되는데 왔다 갔다 시세에 조금 흔들리고 그러실 것 같으면 원금 회수는 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피규어 AI라는 로봇 기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로보틱스에서 기술자들이 나가서 따로 만든 회사입니다. 피규어 AI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첫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상업용으로 판매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내 테슬라 공장에 옵티머스라고, 이 테슬라에서 만드는 로봇은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올해 내에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내년에는 판매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3월 달까지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데 미리 땡겨서 행사를 한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보틱스 기술하고 그다음 삼성전자의 AI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버틸 수만 있으면요. 왔다 갔다 주가는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끝까지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는 법은 없죠. 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다라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흔들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원금 정도는 회수하시고요. 일단 그 외의 부분들 원금 회수하고 난 다음 하고 남은 그런 물량들은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까 에코프로하고 네이버 이거 차트 보여드린 거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그런 시세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십사 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길게 들고 갈 수만 있다라면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당장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당장의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지금 당장은 보게 되면 우리도 지금 더블 이상 나왔거든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런 시세, 네이버 같은 시세, 이거 목표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에 제일 저가가 17,000원이에요. 그러면 170만 원 막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재작년 2차 전지 쪽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던 얘기죠. 저는 그 점쟁이가 되고 싶진 않고요. 들고 가시다 보면 지금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얼마를 생각하든 간에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입단송님께서도 이재필 전문가님 방송마다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작년 내내 매집을 그러시구나. 해봤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전망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원하는 그 금액대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로봇 전문가시네요. 별칭이 저 이재필 전문가님. 그러게 말입니다. 얘기하시는데요. 네, 누구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의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로봇을 또 이렇게 또 냉철하게 또 찔러주십니다. 매력있다. 매력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막타님께서는 레인보우 이재필 전문가님이 지겹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겹도록 듣기만 하셨다.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네요. 예. 필명처럼 막 타시지 그냥. 너무 신중하시다. 필명은 막탄데 너무 그러게 신중하셨어요. 말입니다. 예. 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에서 설명 나왔으니까 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랩지노믹스 뜨끈뜨끈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강한 종목인데 요거를 누가 잡으셨냐면 저희 따사님. 네, 따사님께서
3,750원에 추격 매수 들어가셨습니다. 10%신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차트 보이시죠? 어제 우와 3,500원까지 슈팅이 날아갔고 오늘 사신 건가요? 오늘 사셨으면 진짜 용자. 왜냐하면 오늘 네. 3,825원까지 갔으니까는 사셨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셨는데 기대 수익을 얼마나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제만 올라온 건 아니고 5거래일째 지금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체력 소모가 좀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예. 얼마만큼의 수익 가능한 종목인지 포인트와 함께 좀 잡아주세요. 야, 이건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요. 시청자님들께 그런 얘기도 자주 드립니다. 자, 주식 어떤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산 분들은요, 20,000원 가면 더블이죠. 근데 20,000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똑같이 만약에 30,000원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20,000원에 사신 분들은 50% 수익밖에 안 됩니다. 10,000원에 사신 분들은 200%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쌀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면요,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10종목이면 뭐 8개, 9개 종목이 하락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좀 올라가는데 얘기들을 다들 얘기하기는 올라간 종목들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올바른 투자 방법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시청자님 무리하게 매수하신 겁니다. 지금 며칠 전에 지난주 1월 2일 정도였던가요? HMPV라는 그 신종 호기 감염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창궐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뭐 우리나라 호흡기 감기 환자들 뭐 113만 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오늘 아침에는 또 인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종 호흡기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차트만 조금 보셨더라도 아마 지금 쫓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전고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전고점 근처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자, 전고점, 전저점, 뭐 그리고 각 재반 이평선들 이런 것들은 좀 지지 역할이나 저항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크게 시세를 한번 뽑았잖아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뽑았고 작년에도 이때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엄청난 시세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니까 좋은 가격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는 전고점 근처라서 결코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조금 좀 더 장중에 조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오늘 지금 뭐 현재 상태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후장에 밀려서 오늘 찍은 저점 있죠. 여기 3,440원입니다. 오늘 저가가 3,440원인데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꼭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의도치 않게 길게 뭐 1년, 2년 이렇게 가도 회복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단타는 단타로 끝내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아마 단타치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되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3,440원 이거 이탈하면 그때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자, 이게 만약에 오늘 뭐 이쯤에서 끝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위에서 끝나면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한 4,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꼭 저항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갈등이 좀 큰 거예요. 자, 요거는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을 더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갖고 일단 뭐 오늘 이 3,440원만 이탈 안 하면 좀 보유해 보시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거 이탈 안 했는데 들고 가셨는데 내일이라도 3,440원을 이탈하면 그땐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한 4,500원
3,955원. 그러니까 쉽게 4,000원 잡으셔도 됩니다. 이 가격을 뚫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4,5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고점 근처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 잘 유념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따상님의 야상이 요 따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름을 이렇게 지으니까 또 이렇게 또 갑니다. 네. 근데 성격이 화끈하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3,440원 요 자리 딱 지켜주시고 4,000원을 뚫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뚫으면은 조금 더 보시면서 4,000원 중반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가격적인 세부적인 디테일한 전략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랭킹 하나 한번 벗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2025년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요? 여가 활동? 여가 이게 활동. 조금밖에 안 나왔다. 그만큼 팍팍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가 활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6.4%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여가 활동은 사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를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 공부를 한번 됐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가 활동 열심히는 안 했지. 근데 여가 활동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게 열려 있잖아요. 네. 뭘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접근하기 좀 힘든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 잘해서 뭐 잘 되는 나는 보장이 꼭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지금? 맞아요. 이게 여가 활동을 많이 시켜야 돼요, 또. 그렇죠. 잘하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많이 시도해볼 필요가 있죠, 여가 활동.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부하는 것보다 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공부에 목숨 안 걸어도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데 뭐 계속 해요. 자, 그러면요. 5위까지 공개를 했고요. 네. 자, 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선박 금융지원 계획을 올해 12조 원으로 증액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미국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0%대 상승하면서 4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쭉 아래로 내려와 보면 18위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테마 1승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2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봤는데요. 로봇주가 이제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장에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 가까이 상승하면서 24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위에는 대동기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재건주로 함께 분류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동기어 현재 7%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위에 위치한 클로봇은 아쉽게도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3%대 조정을 받으면서 1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11위에는 이렌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3%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5,870원 나타내고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4위에 위치한 KNR 시스템, 오늘장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핵융합장치 원격 유지 보수를 위한 로봇팔 시스템 개발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현재 10% 넘는 상승률 가져가면서 장중에는 만원선 위로도 올라갔었고 현재는 만원선 약간 벗어난 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3위에는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대형주들의 강세는 다소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56,000원 선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20만 닉스를 기록한 데 따라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소부장 섹터와 유리기판 관련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유리기판 관련주 확인해보면 9위에 위치한 HB테크놀러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장에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상승하면서 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 보면 13위에 위치한 필옵틱스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5%대 상승하면서 나흘 연속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소부장 섹터 한미반도체도 16위권에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는 4% 가까이 현재 상승률 가져가면서 10만 3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4위에는 랩지노믹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으로 만나봤던 종목이죠.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재는 2%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3,5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10위권에 위치한 나노엔텍 18%대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나노엔텍은 글로벌 뷰티 1위 기업인 로레알과 함께 독점 파트너십을 통해서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공동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상한가는 풀렸지만 18%대 그래도 강세 움직임 이어가면서 4,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쪽에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위의 진양제약, 현재는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전일 급등이 나온 이후 오늘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8%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20위에 위치한 수젠텍도 7%대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하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10위권 위로 올라와 보면 7위에는 제이시언 시스템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자암호 섹터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현재 21%대 빨간불 켜내면서 7,3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2위에 위치한 한국첨단소재,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7%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 위치한 아톤까지, 아톤은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는 11%대 하락률 가져가면서 8,000원 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5위에 위치한 MDS테크까지 짚어볼 텐데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ES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이 엔비디아의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을 맺고 제슨 시리즈의 단독 판매권을 따낸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366원 나타내면서 장중 고점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당일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다소 둔화됐지만 소부장 섹터와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아직 괜찮습니다. 특히 필옵틱스가 지난달 9일에 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고점에 다가서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지난달 11일에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쪽은 어느 종목일까요? 이게 두 종목의 대결을 붙이셨네요. 예전과. 이게 미래 반도체는 무엇인가? 네. 이야기 이런 생각. 네, 근데 이 필옵틱스하고 한미반도체 주가를 딱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차트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 지금 필옵틱스가 고점 대비해서 41% 눌려 있고요. 네.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눌려 있네요. 47% 정도 조정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좀 각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네, 자, 이 얘기는 유리기판이 좋겠니, HBM이 좋겠니, 이런 얘기신 거죠. 자, 뭐 유리기판 쪽이 좀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래 게임 체인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좀 시간이 좀 지난다라면 나중에 분명히 이 유리기판 쪽이 HBM보다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상에서 찾는다라면 유리기판보다는 HBM이 좀 더 중요하다. 좀 더 이렇게 지금 당장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정말 많이 차이 나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급등했습니다. 자, 이쪽에 이 세 개 중에 가장 HBM에 잘 적응한 거는 SK하이닉스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이 주가가 이렇게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HBM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게 이 시가총액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달에 뭐 거의 20만 원 가까이 갔다가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랬다가 이제 좀 이렇게 기지개를 슬슬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먼 얘기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등락이 심해요. 쭉 치고 올라갔다가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자, 그래서 요거 필옵틱스 차트를 보게 되면 다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한 12% 정도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랬다가 17%까지 올랐다가 이 전고점에서 이것도 두들겨 맞은 거예요. 전고점에서 두들겨 맞고 오늘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래로 밀어내려는 압력이 그만큼 좀 더 크게 필옵틱스는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뭐 두 종목만 놓고 본다라면 HBM이 좀 더 나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실적 지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적도 마찬가지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HBM 7공장 기공식을 가졌다라는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른다라면 한미반도체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보다는 HBM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과 HBM의 대결에서 HBM의 손에 들어주셨습니다. 이태필 전문가님이 촉이 정확하게 맞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볼게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 오늘 또 장 마감, 그러니까 이 미국장 이후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엔비디아 쪽과 관련된 기조연설이 있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정리해 보면 키워드가 이제 로봇, 자율주행 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로봇을 훈련시키는 뭔가 그런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MDS 테크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 상한가로 훅 갑니다. 진수랑 멘트, CEO 멘트 나오자마자 바로 그쪽에 연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슈팅이 확 강해지거든요. 이런 것도 잘 체킹하시면서 내오장 좀 분위기 잘 보셔야겠는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힌트를 좀 드리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또 본의 아니게 또 필명이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님. 미래 중요하죠. 샘CNS 올려주셨는데요. 7,800원이라서 이분 좀 상당히 오랫동안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7,8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4,760원. 비중 20%가 되겠고요. 저쪽에 줄 거져 있을 때 이후에 산 이후에 계속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저 꼭대기에서 하셨대요. 저 이거 한번 전고점 되게 올라갔었을 때. 그러게 그쵸? 말이에요. 그때인 것 같아요. 따라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이제 좀 올라옵니다. 샘CNS 매도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샘CNS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 이 샘CNS 같은 경우는 요게 옛날에요. 삼성 전기 쪽에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기판 사업부에서 요걸로 설립된 기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세라믹 기판 관련되는 그런 재료가 오늘 하나 나왔죠. 뭐냐면 그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저 DDR7 요거를 탑재하는데 여기에 저 세라믹 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 때문에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309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뭐 1, 2, 3분기 합쳐보면 한 400억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도 매출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좀 좋은 모습이지만 일단 당장 이렇게 강하게 크게 치고 올라오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 재료 나온 부분들을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그런 영향일 거고 나중에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어요. 7,8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가격까지 가려면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연결되면서 보여주는 그런 저 현상이 나와줘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워낙 크게 좀 이렇게 물려 있으셔갖고 좀 답답합니다. 저도 7,800원 수준이시면 자, 이쯤 어디서 매수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게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요거는 단기적인 재료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분차트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냥 그 얘기 나오면서 그냥 확 들어올렸죠. 그러고 난 다음 바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요거 이 자리에서는 이 저점 찍은 자리 이번에 요번 캔들에서 저점 찍은 자리가 나오네요. 그 자리가 4,750원입니다. 이거 이탈하면 안 돼요. 이거 이탈하면 안 되고 자, 일단 이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재료가 뭐 오늘 조금 소멸될 수도 있고 이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면 그렇죠. 내일까지는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한 6,000원 정도 수준까지 6,000원이 정고점이에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살짝 위에 선들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오늘 저점 4,750원 이번 캔들의 저점입니다. 이거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7,800원에 매수하셔갖고 아직까지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고 들고 계시다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 4,75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쪽으로 좀 반등하게 된다라면 6,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샘 CNS 같은 경우에는 사신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죠. 그렇죠. 7,800원인데 네. 그래도 손실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6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미래님께서는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샘 CNS까지만 보고 우리 또 이재필 전문가. 벌써 안녕해요? 예, 우리 네. 또 전문가님께서 또 새해 또 세우신 이런 계획들 3일 이상 가기를 제가 꼭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전문가님.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좀 까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가 뭐 이제 잡으실지 궁금하다. 네, 아. 권투장으로 다시 가실까? 뭐 이렇게 한강을 달리는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되게 탄탄하시잖아요, 전문가님. 네. 전 전문가님 항상 요 얼굴밖에 못 봐갖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뵌 적 없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전체 몸을 본 적이 없어요. 풀샷. 풀샷 좀 풀샷을. 보여주세요, 이건 앵커한테. 언젠가 한번 네. 뵙죠. 예. 자, 이재필 전문가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랭킹 하나 더 체크를 그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가 우리 김수경 앵커가 얘기했던 여가 활동. 예. 네. 그럼 4위 한번 공개해 주세요. 저 이게 의외더라고요. 이게 왜 이거밖에 4위밖에 안 해요? 저축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저한테는 거의 모든 것인데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요. 저축 투자가 직접적인데 네. 저축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 2, 3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그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빌드업이 있었다니. 네. 그런데 저축 투자를 하려면 자기 네. 개발해야죠. 그렇죠. 승진해야지 돈 많이 받죠. 그렇군요. 이직? 이직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이 자리에서. 네,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조금 넘길게요. 네. 네. 운동화 체중 감량, 요거 돈 버는 거하고 직접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모가 네.
취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영업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거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이 네. 좀 많이 쪄 있다가 살 빠지면서 느낀 건데 네. 살이 많이 찌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옷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 막 3X. 어느 정도 쪘길래 무슨 새로운 옷을 사요. 3X, 네. 4X 이런 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 가셨구나. 네, 체중 감량 하셔야 자체적으로 또 자연스러운 네. 성형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다. 다이어트는 정말 최고의 성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네. 저축 투자 뭐 다 좋습니다. 자기 개발, 뭐 승진, 이직 다 어쨌든 자기 만족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네, 어떤 목표든지 상관없을 것 같고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이거 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렇습니다. 저축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네, 많은 도움이 되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설문조사 205표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네. 지금 거의 뭐 압도적으로 저축 투자가 여기는 53%예요. 보니까 여기 표본이 네. 이쪽 토마토 증권통 표본과 저 표본과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약간 의심을 해보면서, 네. 다음 우리 전문가 만나보도록 만나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 자주 뵙네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너무 반듯한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의 아. 솔직한 답변 궁금하다. 네,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개인적으로? 딱 보이는데. 뭐예요? 운동 아니에요, 운동. 저는 네, 뭐 연애 안 한 지 오래돼서 연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새로운 보기를 창출하셨다. 예, 갑자기 연애 얘기를 할 줄이야. 이런 얘기 또 하시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공백기가 되세요, 지금? 저 쉰지 꽤 오래되죠. 한 3년, 4년 정도 넘어가죠. 심각하시다. 어떻게? 3년, 4년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전문가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이상형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찾아보시려고? 찾아볼게요. 예, 진짜 열심히 찾아볼게요. 이상형, 네. 약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솔직한 이상형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조금 솔직한. 거기까지만 하지. 예, 이쁜 분 좋아합니다. 네. 예쁜 거. 그리고 네. 전문가님 조금만 전문가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 얼굴이 좀 나가야지. 잘생긴 얼굴 좀 잘 보여주세요. 우리 여자 시청자님께서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런 분을 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요. 이 소개팅 때 사진은 필수니까 정면에 딱 보이게 중간에 잘 앉아주세요. 아유, 전문가님. 진짜 김영일 전문가랑 유창호 앵커랑 그냥 문제입니다. 하여튼 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네, 코끼리님께서 창현과 함께 소개팅을.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두 분이 스타일이 다르셔가지고 확실하시다. 그쵸? 좋습니다. 두 분이 같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담되잖아. 혼자 나가는 소개팅 부담되니까 약간 미팅 형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친구 먹고 제가 싸도 한번 되죠.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볼 첫 번째 종목이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베리베리님 상큼하시다. 네, 베리베리님의 종목. 3,170원이 매수가시고, 네, 5%를 가지고 계신데. 아쉽네요. 지금 약간 오늘 많이 오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게 추매, 돈이 여윳돈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5%시고. 네, 추매 타이밍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걸로 보아하니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꽤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윗꼬리를 조금 길게 단 상태여가지고 그쵸. 2,700원까지 갔다가 거래 되게 많거든요. 오늘 2,500원대로 약간의 상승폭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자님의 생각대로요, 전문가님. 더 사서 비중을 키워나가도 되는 종목인지 그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추매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일까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부분은 일단은 오늘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았잖아요. 일단은 이제 뭐 용인 테크놀로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이제 새롭게 짓는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이 일제히 다 좋아졌고 오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쪽이 저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압박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핵심 부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이제 또 수입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반도체 쪽은 지금 조금 더 이제 매기가 훈풍이 좀 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HB 테크놀로지가 이제 어찌됐든 유리기판 쪽에 대한 또 이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조금 갭으로 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테마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보게 되면은 오늘 어찌됐든 유리기판의 어떤 테마에 힘입어서 갭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딱 2,000원 중후반대의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성을 약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저는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어찌됐든 이제 유리기판 쪽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수익성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 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2,000원 한 후반대까지 재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저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도를 하는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매물대에 갭으로 뜨고 나서 부딪히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눌리고 나서 유리기판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수익성이 끌어올려지면서 주목을 받는 시점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2,000원 후반대의 목표가를 가지고서 그때 이제 또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유리기판 쪽은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AI 반도체하고 함께 계속해서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조금 더 하시면 충분히 추가 매수 구간은 저가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올 거라고 하니까 다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 왜 웃으세요? 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웃겼어요? 아니, 지금? 아닙니다. 뭐 갑자기 웃긴 말이 생각나가지고. 네. HB 테크놀로지는 조금 더 타이밍을 호흡을 가다듬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왜 웃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경 쓰이게. 그래. 네.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렇게 우리 앵커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계셨구나. 뭘요? 또 유창호 앵커의 결혼과 더불어 우리 전문가님이 또 결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혜하고 미모를 겸비한 겸비해야 재원이 되다.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줬죠.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죠. 이거 쉽지 않죠. 예, 네, 근데 안타깝게도 찾아볼게요. 우리 네. 김수경 앵커는 이미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 그런 재원은 한 명 또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미모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아, 이게. 그렇군요. 본인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사람마다 생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요. 열어놓고 취향이 생각하자. 있으니까. 네. 예. 저는 저 취향에 맞는 사람이 이미 만났기 때문에 예. 만나 안 만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만나긴 만나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 외모가 좀 진하신 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자, 네. 어쨌든 말씀드리는 순간 거의 1,400명을 향해 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셨네요. 오늘도 많이 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와 함께할 수 있고요. 0232528200번호 연락 주시면 이 전화로도 이거 상담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AI 하면 생각나는 종목. 뭐예요? 이스트 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25,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25,000원대 깨져서 24,800원이고 사신 가격이 보니까 저 뒤는 아닐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급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 간 게 아닐까. 아니면 아니라고 좀 채팅창 해주시고요. 10% 갖고 계시는데 손절할까요? 아깝다.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포기하기엔 조금 네. 방향이 나오질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좀 좋게 보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번 여쭤보죠. 좋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스트 소프트 뭐 계속 좋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쪽은 저는 올해부터는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25년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이전까지는 뭔가 이제 그래도 제조업 쪽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더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4차 산업 쪽으로 이제 시선이 조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성장성 자체가 이쪽에 또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AI 쪽은 이제 또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오는 섹터잖아요. 지금 머스크가 xAI를 새롭게 설립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오픈 AI 따라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시장의 현재 AI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너무나도 강력한 수급을 밀어 넣어줬고 이 일전에 가장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었던 구간을 저는 충분히 소화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또 강한 물량들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구간에서 살짝의 부담을 느끼고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지금 새롭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까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딱 22,000원 구간부터 3만 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갔었던 물량들이 저는 전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은 아무래도 이스트 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타이밍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 22,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22,000원 정도가 딱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거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만 지켜주면 어찌됐든 박스권 저점을 지켜주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급등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 조금 더 이제 저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무방하고 여전히 물량 자체가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들고 갈 만하다. 라는 점. 다만 이제 매수 단가 자체가 지금 이제 25,800원 수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25,800원이면은 사실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두텁게 나온 구간이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저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좋을 뻔했지만 어찌됐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저는 들고 갈 만하다. 1차 목표가는 3만 원 안내드리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저가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스트 소프트 고고의 세상님 종목은 우선은 더 가져가세요. 아직 이게 방향이 안 나왔는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여기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네. 손절가 22,000원이니까 여기 이탈하는지 여부 꼭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3만 원 내다봐 주셨으니까요. 네.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게시판에 온통 그 얘기예요. 솔로 탈출을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창호행 얘기가 갑자기 막 계속 나와요. 우리 유창호 비교하면서. 앵커 네. 지금 회사에 있을 텐데 귀가 얼마나 근질근질할까요? 토마토 대표 솔로나 어떻게 우리 장가 가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야, 이런 대표가 될 바에는 진짜 내가 아이고. 어쨌든 네. 너무 잘생겨도 장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걱정 마세요. 예, 그렇게 막 되게 잘생긴 건 아니에요. 또 개인적으로 솔로들이 부러운 저희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요거 솔로 나쁘지 않은데 가야 너무 하라고. 또 오래되셨고 외로우신 외로우신 것 같으니까 좋은 짝 만나셨으면 좋겠기는 한데 네. 잘 만나야 된다. 그거는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렇죠. 요즘 이게 부메랑처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종목을 두 개째 보고 있는데요. 네. 1,400명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미샤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일진전기 왠지 전문가님 좋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중요한 건 매수가 나쁘지 않아요. 네, 25,000원, 그리고 비중 5%입니다. 3만 원이 마의 벽인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벽 위에 위태로운 상태입니다라고 분석도 해주셨어요. 그래도 우선 축하는 드립니다. 그럼요. 예, 예. 네, 여기서 패고, 다음 살 타이밍을 잡는 게 나을지, 아니면 뚫고 그냥 쭉 올라갈지, 요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고민이 되시는 상태신 것 궁금하네요. 같은데, 예. 타이밍 너무 좋다. 질문 주신 타이밍이 너무 좋으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3950원 또 벽에 딱 부딪히면서 오늘 진짜 그 고민의 최고주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요즘에 못 올랐던 주식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잠깐 다른 데 갔다 올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른 데 갔다 올 동안에 또 이게 올라가면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어요.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으셔야 되는지 아니면 잠깐 한눈 파셔도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저라면은 아마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쪽은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은 뭐 어쨌든 올해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AI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AI 뭐 수요 증가에 따라서 최근에 또 이제 AI 반도체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변압기 쪽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좋은 이야기들을 또 이제 많이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또 캐파를 늘려 나가고, 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변압기 매출이 추가적으로 이제 2배 더 증대할 것이다 기대감이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이제 주가로 나타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3만 원 구간이 이제 마의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3만 원 구간이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느냐 마느냐, 계속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벽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보게 되면 벌써 한 4차례 정도를 못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만 원 구간 도달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이제 신고가 부근이고 최근 성장세에 대해서 꾸준하게 일진전기가 이야기가 되어 왔었지만 3만 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또 생겨나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겨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세 타고 가면은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이제 추세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한 요 정도로 이제 추세를 지금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굳이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변압기,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해서 기대감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은 충분히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라면은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덜 올라온 종목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제가 HD 현대일렉트릭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지금 변압기 쪽이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이제 횡보 그리는데 계속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요거를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그다음에 뭐 제일일렉트릭,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또 이제 저가에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변압기 쪽이나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후발로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나뉠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더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요 이제 추세선을 그려 놓으시고서 뭐 5일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이탈을 하면은 남은 물량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또 신고가에서 약간 차익 실현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다른 종목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저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약 2주에서 3주 동안에 저는 또 이제 먹거리가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임기 시작일이 1월 20일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아마 트럼프 머스크 쪽에서 그 기대감을 활용하는 또 먹거리가 상당히 저는 많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좀 수익을 잘 챙기셨다,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종목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점. 어찌됐든 신고가 부근이고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슬슬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새롭게 후발주자가 어떠한 종목이 될지,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머스크 쪽에 대해서도 새롭게 후발로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지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주식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쵸. 너무 친절하셔. 또 종목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몇몇 개 후보군 좋습니다. 알려주셨고, 그리고도 점점점점 더 주실 종목이 있으신데, 그거는 저랑 함께하는 그 호흡 맞추시는 랭킹, 업앤다운, 그거에 오셔도 힌트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오셔도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잘했죠. 홍보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저 윤지 앵커는 대놓고서 점사 홍보를 어찌나 하던지. 아이고. 근데 그건 진짜 홍보가 점사 아니에요. 홍보해야 돼. 점사 좀 많이 와주세요. 점사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기를 쓰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좀 경쟁인데 그럼 안 되나? 이것도 그러네. 점사의 시간대가 맞물리네. 이윤지 앵커가 이기나, 김수경 앵커가 이기나, 이렇게 한번. 이혼해. 또 집안 싸움이라서 요즘 그러네요. 집안 싸움에서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진전기까지 봤고요. 네. 자, 그렇다면 3위 랭킹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3위는요, 공개하면요. 뭘까요? 3위 뭐예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승진. 승진. 이직. 네. 이거는 중요하죠. 매년 목표지, 매년 목표죠. 승진은 너무,
목표지요. 근데 이직은 요거는 지금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근데 이직을 하는 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네. 다음 갈 때를 마련해 놓고 가야지 또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욱해서. 그래서 제 주변에서 네. 증권사 직원분들은 또 승진 같은 거 약간 좀 이제 임원을 목표로 하잖아요. 네. 아, 그냥 그것까지 가는 건 좀 포기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저 개인적인 스타일은 좀 얇고 길게 가는 거 선호해요, 저는. 네. 그래서 행복하대요. 안 그러면은 너무 이게 승진을 해야 되는 압박이 네. 강해지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진 스트레스 있지. 네, 이직하면은 뭐 이직하면 속 편할 것 같아요. 다 어디 가나 조금 꼴 보기 맞아. 싫은 사람 있기 마련이고요. 내 속 속이는 사람 있기 마련이고. 네. 3일 때까지 참다 안 되면 이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진짜 스카우트에 오면 너무 땡큐고. 뭐네 그쵸? 또 가서 또 사람 대 사람으로 또 해야 되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잘 적응하고 또 그래야 돼요. 제일 힘든 게 그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너그럽게 한번 마음을 잡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최고지 좋습니다.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3위까지 공개를 했고요. 네. 지금 또 2시가 저만 이 프로그램이 재밌나 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혼자만. 2시 7분이야, 2시 7분. 그래가지고 이제 네. 2시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 순위에 또 올라와 있는지 또 예전 것도 보니까 딱 차분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준비를 준비가 끝났나 마쳤어. 봐요. 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2시 7분 지나가면서 CES 2025와 관련된 소식들이 속속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젠슨왕 CEO가 CES 2025 기조연설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등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1시간 사이에 대체로 엔비디아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JCN 시스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라는 점과 함께 GPU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양자 관련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현재 20% 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 위치한 한국첨단소재도 양자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370원 나타내면서 장중 고점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한마디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현재도 11%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4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는 장중 고점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3%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24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봐도 로봇 관련주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3위에 위치한 KNR 시스템, 현재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9,52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4위에는 샘CNS 자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새롭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젠슨왕 CEO가 지포스 RTX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마이크론의 디램용 세라믹 STF를 공급하고 있는 샘CNS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하면서 5,2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에는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나란히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8위에 위치한 MDS테크 현재 27%대 급등하면서 1,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14위에 자리하고 있는 IMT 또 1시간 사이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HBM용 웨이퍼 세정 장비를 공동 개발해서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20% 넘는 23%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IMT 바로 밑에 위치한 모델 솔루션도 4%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C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최근 급등이 나와줬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18%대까지 상승했었고요. 현재는 4%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CES 2025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짚어봤고요.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6위에는 이수페타시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철회를 놓고 소액주주 연대와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점에 결국 도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신 상반기 중에는 변력 공시를 발표하겠다 이런 약속을 내걸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9% 가까이 하락하면서 26,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제이오도 1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이오는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5%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5,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면 16위에는 HLB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2%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78,9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드론 관련주인 에이릭스 현재는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고 0.85% 움직이면서 14,19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에 위치한 대동기어 장중에는 2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6%대 상승하고 있고요. 19위에 위치한 나노엔텍 현재 두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면서 17%,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긴 했었지만 현재는 상한가 풀린 채 4,2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끝으로 22위에 위치한 RS 오토메이션까지 현재 1%대 빨간불 켜내면서 16,18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이렇게 새롭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정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남아있는 만큼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과 재건 이렇게 나눠본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확실하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섹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조금 보장이 되어 있는 네. 약간 그런 보험주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재건 같은 경우는 아직 뭐가 그런 기대감이 좀 강하지 그쵸. 실질적으로 뭐 사인했네 화해했네 뭐 푸틴과 악수를 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전 조선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네, 전문가님 매매에 또 능하시기 때문에 네.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본인이 왜 진단을 하고 넘기세요? 진단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럴 앵커 수 있어요. 입장에서. 네,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전문가님 조선하고 재건 어떤 관점으로 보셨을 때 좀 괜찮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매매 방향성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형주 단에서는 가장 또 이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잘 보여준 그런 섹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또 이제 머스크 시대에 또 이제 동시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도 사실 뭐 실적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쪽이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실적과 테마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은 그런 섹터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방송하면서 항상 이제 언급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타기보다는 약간은 눌릴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나오게 되면 급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급등 나온 다음에 조정 나오고 또 다시 급등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아마 계속해서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고점에서 따라탄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HG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로 또 가버렸고 1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밑꼬리 잡고 바닥 잡아주더니 바로 또 이제 오늘 급등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또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장주들을 누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세진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태강이나 한국화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기자재 종목군들도 못 올라가다가 지금 또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온 종목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눌리는 구간이 오면 또 싸게 매수 구간 줬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또 이제 우리가 매매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섹터니까 차분하게 또 기다리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찌됐든 트럼프 임기 시작일이 이제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젤렌스키가 최근에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단하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전쟁 멈출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공습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사상자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임기 시작일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이 또 한 차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오늘 저는 탄력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고 있었던 종목이 대동기어였습니다.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점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또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면서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 다른 이제 재건주들을 보게 되면 뭐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혹은 뭐 SG, 뭐 히림, 뭐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대동기어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또 물량이 좀 잘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시장이 집중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오늘 급등 나오고 차익 실현을 좀 시켜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대동기어가 대장으로 움직였고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아가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죠. 전체적으로 대동기어가 또 한 차례 탄력이 나왔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수급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군으로만 지금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해진 시기라는 게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지금 오늘 올라가다가 못 가버리잖아요. 약간은 또 이제 이 저항 구간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위치인 건데, 지금 이러한 위치에서 최근에 조선, 뭐 그다음에 로봇, 뭐 그다음에 드론, 뭐 AI 반도체, 뭐 이러한 쪽들이 전체적으로 싹 다 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후보군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또 이제 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아마 뭐 트럼프 임기 시작에 맞추어서 또 떠오르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덜 들어가고 있고 대동기어가 대장으로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는 후보군,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볼 것 같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덜 올라간 종목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는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찾는 시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화요일 오늘 지나갔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왔는데 이 수목금 동안에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오늘 분기점으로 또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과연 지금 올라가는 섹터 외에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선이든 우크라이나 재건주든 다 같이 후보군으로 보고 일단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에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또 이제 트럼프 임기 시작일에 맞추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섹터군이 또 어디가 될 것인지 후보군을 최대한 많이 꾸려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수급도 보고 또 네. 시장 흘러가는 전반적인 매크로한 이슈를 좀 보게 되면서 네. 참 어디 가나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1기 때도 그랬지만 참 2기 때도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걸 보시면 신기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과 재건 그래요. 모두 다 또 여기에 다 엮여 있다라는 점 한번 눈여겨보고 계시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계속해서 1,400명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계시는 오늘 랭킹쇼 시청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문조사 받고 있고, 지금 거의 300명 가깝게 설문조사에 그렇게 많이 응해주고 하세요? 계세요. 네. 하지만 뭐 순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중에 다음 또 종목을 하나 또 보도록 볼까요? 하겠는데요. 네. 유튜브에서 에닥님께서 네. 퓨런티어 올려주셨습니다. 퓨런티어 하면 또 자율주행 빼놓을 수가 없는,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있네요. 또 있네. 네, 네. 28,700원에 사셨고 지금 매수가 근처입니다. 잘 간다. 잘 간다. 근데 최근이 네. 아닐까. 약간 높을 때 조금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네. 그래서 5%만 살짝. 발을 담그셨어요. 딱 발 정도까지만 담그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퓨런티어가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중요한 네. 방향성 언제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퓨런티어 지금 비중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자율주행도 뭐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에 대해서 또 이제 섹터군 중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좀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저가 부근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시대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에 따라서 머스크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인물로 떠오르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퓨런티어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그런데 저가 부근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3만 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 부근에서 저항 느끼면서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렇나라고 했더니 길게 봤을 때 앞선 부근의 매물 구간이 지금 굉장히 두텁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언가 뚫어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뭐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분기별 매출이 뭐 100억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이제 조그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이제 적자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사실 우리가 길게 끌고 갈 만하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퓨런티어가 트레이딩을 할 만한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3만 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접근하신 단가가 28,700원이신데 28,700원 대비해서 일단은 3만 원 구간을 뚫어주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수익폭이 일단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 이미 지금 저가에서 들어간 물량은 저는 다 차익 실현을 좀 시켜버렸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 시켜버린 다음에 저가에서 그냥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차례 정도 이제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딱 명확하게 박스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 저가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소화해주는 물량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현재 구간은 박스권 상단 구간이고 최근에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5일선 구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이 구간에 있는 건데 5일선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약 25,00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일선 구간, 오늘 저가가 약간 28,05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일단은 정리하고 가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3만 원 구간 계속해서 막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28,000원 이탈 시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 3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5일선 잘 체크해 보시면서 부지런히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퓨런티어였습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요,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또 했더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300표 거의 가깝게 이 정도면 많은 참가를 좀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정답은 못 맞추셨죠. 이제 보니까 네. 이루고 싶은 목표 결산이 나왔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저축하고 투자가 50%예요. 그러니까 거의 150명이 이걸 다 결정을 해주신 거고. 저희 이 방송의 특성상 여기 당연히 1위긴 하죠. 그렇긴 하죠. 투자. 그쵸? 그러니까 예. 또 승진 운동하고 체중 감량이 37%로 2위를 기록했다는 거 미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네. 어떤 게 과연 1위를 차지하고 있을지 네, 랭킹 열어주시죠. 네. 역시나 2위는 운동 체중 감량. 그리고 1위가 자기개발인데 요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기개발은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개발 안에는 뭐 미모 업그레이드도 들어갈 수 있고 한 거죠. 네. 저는 저 1위가 네. 나머지 2위부터 5위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다 오르는. 그 시작점이 아닐까. 네, 맞아요. 이런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자기개발에 그 자격증 따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영원한 직업은 없거든. 그러니까 자격증을 하나 따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1등이 뭔지 알아요? 그 뭔데요? 자격증 때 부동의 1등.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네. 결국엔 돈입니다. 자, 어쨌든 올 한 해
3일 딱 작심 3일 하신 다음에 또 작심 3일 또 하면 되니까 시즌2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365일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가요, 그냥 그런데요. 네, 지수가 그냥 그래요. 보합권에서 멈춰있는 상태고, 여기서 다만 긍정적인 점을 지금 환율이 더 빠진다는 점, 네, 좀 쭉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1,451원대에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긴 삽니다. 그래서 1,200억 원 정도 매수, 삼바하고 하나 그룹주들, 네. 네, 우선순위로 매집하고 있다는 점 잘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남았잖아요. 시간 1시간 그렇죠. 정도 남아있는데 더 힘내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 오겠습니다.